자,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분은 이혼하셨는데 자녀 1인당 35만원, 2명 월 70만원 양육비를 받기로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셨고, 두 번째는 이분이 월급이 아닌 금액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회생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 받는데 그 이외에 별도로 경비나 시비를 받는데 이것도 월급에 들어가서 변제금을 높이게 되는가, 또는 보험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실적 유지하려고 남의 이름으로 가짜로 가입하고 그 사람 보험료나 그 사람이 내야 될 비용을 내가 대신 내주고 다시 수당을 돌려받는 이런 식의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보험사나 회사 본사에서 영업수당으로 받는 금액은 크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으로, 회비 대납으로 대신 내버리는데 이걸 전체 다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내가 변제금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도 다른 회원의 회비를 대납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변제금이 너무 커질까봐. 한편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소득이 아닌 걸 다 뺐을 때 남는 소득이 너무 작은 거야. 근데 밑에 부양가족도 있으니까 이 작은 돈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 그것도 걱정하셨고요.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압류 들어오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알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겠죠. 개인의 신뢰나 어떤 영업적 평판에 많이 영향을 주니까. 수당 받아야 될 일이 많으니까, 돈 주고 받는 게 많으니까 어떤 은행을 써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겠죠. 안타깝게 이혼을 하셨는데 자녀 2명을 혼자 키우는데 양육비 70만원 받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 영업직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관계였습니다. 자,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영업을 통해서 내가 받는 매출 채권 있죠, 받을 돈, 그 채권을 압류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을 은행 계좌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나는 은행에 예금 받을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 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 명령으로 상당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시작하시면 민사 예납금 15만원 내셔야 됩니다. 내 일을 처리해주는 회생위원회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 내역 소명을 해야 됩니다. 5만원 입금 받아서 만원 출금했다, 어디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내 계좌에서 들어오고 나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사용하면 거래 내역서 매달 날아오잖아요. 그거 다 제출해야 되고, 50만원 이상 사용처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 1년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은행 계좌에 입금, 출금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 소명을 해야 됩니다. 채무 사용 일람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뭐 복잡한 거 없고요. 계좌 내역 보시고 지출 금액 쭉 적어놓고 어디 썼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카드 대금 냈다, 보험금 냈다, 건강보험 냈다. 대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 아니면 생활비죠. 그래서 작성하는 게 간단합니다. 표만 복잡하게 생겼지 생활비 아니면 기존 어디 은행 어디 카드 변제다, 그거 말고는 별로 적을 말이 없으니까. 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사용한 거 어디에 썼는지 기재하는 겁니다. 학원비 썼는지 생활비 썼는지 소명해주면 됩니다. 은행에 입출금 내역도 제출을 해주고요. 자, 양육비요. 내가 이혼하고 자녀를 내가 키우니까 양육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받는 양육비도 월 평균 소득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내가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인 생계비 240만원을 빼면 한 달에 10만원 변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혼한 배우자한테 70만원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그 70만원이 이 소득이 합산이 돼서 320만원 빼기 240만원에서 80만원 변제하라, 이렇게 변제계획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소득에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배우자도 개인회생 한다거나, 이혼한 배우자도 개인회생을 한다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신용불량이라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도 그런 상황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걸 소득에서 제외해달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게 아니라 이걸로 인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법원 보정권고에서 대납 내역을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권고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250만원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인 생계비 145만원 빼면 한 달에 105만원 변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250만원 받아서 이게 전부 다 내 소득이 아니고 70만원으로 내 회원의 회비를 대신 내줘야 돼. 또는 내 친구 명의로 가라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그 친구 명의의 보험료를 내주고 그 실적을 쌓아서 수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을 한 겁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게 250일 수 있지만 70만원은 실제로 내 소득이 아니고 제3자 명의로 가짜로 가입한 회비를 내가 대신 내준 거다. 그래서 내 실제 소득은 180만원 밖에 안 된다. 변제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소명을 하는 거죠. 요거는 그 회사에 실제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 계약 내역, 회비 냈던 내역들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 거 대신 냈다, 이거를 소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치면 소득이 320만원이 되어서 변제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올 뻔했는데 배우자가 객관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 내가 괜히 양육비를 빼달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 소명해서 양육비 70 빼고 내가 받는 월급이 전부 내 월급이 아니고 회원들 회비를 대납하고 있다, 70 빼고 그래서 남는 거 180만원, 그것만 나의 소득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소명해서 소득 180에서 생계비는 밑에 자녀가 있었으니까 2인 생계비 하면 안 되죠. 그 당시 기준으로 180 빼기 2인 생계비 230 해버리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되니까 1.5인 생계비 비슷하게 180 빼기 167 해서 한 달에 13만원 내겠다, 36회 내어서 450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변제율 6% 나왔고 자기 채무의 94%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8,300만원 중에서 45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법원에서 부모님이 채무자에게 생활비 준 게 있으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방금 보셨지만 양육비 빼고 대납비 빼고 나니까 실제 순이익이 180이잖아요. 근데 밑에 자녀가 2명이 있어. 180 가지고 자녀 2명이면 3인 생계비가 거의 3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180으로 생활비 하기도 부족한데 개인회생 어떻게 할 거냐, 소득이 이렇게 작은데 분할 변제 자체가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겠냐. 소득이 크면 너무 많이 내서 문제가 되지만 소득이 너무 작으면 개인회생 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설명을 하기를 소득은 적지만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시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얼마 정도의 변제금은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했더니 부모님이 생활비 준 거 그거 한번 보자,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온 겁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진술서를 써낸 거고요. 실제 소득 180에서 3인 생계비 300 빼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부모님께서 생활비 보태준 내역도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혼하고 양육비 70만원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전부 합산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합산해도 관계가 없는 게 어차피 자녀를 내가 키우니까 나한테서 부양가족으로 다 빼버릴 거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죠. 다만 이분은 양육비를 못 받을 사정이었으니까 전 배우자가 신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객관적 사정을 소명해서 소득에서 제외했다, 나한테 들어오는 돈 중에 월급이 아닌 돈이 있다, 또는 월급인 것처럼 받았지만 회비를 내가 대납한다, 보험료를 대납한다, 그런 경우에는 소명을 해서 소득을 줄여보는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소득이 너무 작아서 개인회생이 안 될 것 같을 때는 가족이 도와준다고 소명을 해서 내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얼마라도 낼 수 있다, 능력이 된다, 이걸 소명해줘야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압류 걱정되시죠? 그렇지만 금지 명령을 받으면 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은행을 써야 되는가? 내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한은행에 입금을 해버리면 신한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채무 없는 은행,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봅시다.